경매대망님 투자 관점에서 대부업 운영해보고 싶은데 100% 합법으로, 그럼 합법으로 해야지 불법으로 하려고? 사회적 시선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르겠는데? 사회적 시선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면 버릴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저는 대부를 하시는 분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시선을 안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저는 대부업을 할 거예요. 지금 바빠서 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신 분의 걱정을 달 일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영화 1번 방의 기적 맞나? 또 시동이라는 영화 아세요? 마동석 나오는 거. 시동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철거하는 인부들이 있고 철거를 당하는 쪽이 있어요. 1번가의 기적 맞아. 임창정 나왔던 거. 그럼 항상 누가 나쁜 놈이야? 철거를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죠. 좀 안타깝지만 대중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교회가 철거하는 사람들 폭행하고 막 그러죠? 제가 종교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은 강제로 누군가를 뭐 공산주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의까지 다 받고. 그래서 영화도 앞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철거 당하는 사람과 철거하는 사람이 이게 항상 철거 당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고 철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도 사회적으로 좀 레벨업을 시켜서 아셔야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진지하게 나가면 여러분 철학 좋아하십니까? 니체의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니체의 책의 일부를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노예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업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대부업 100% 합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도 꼭 영화나 드라마에는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안 갚아. 그럼 누가 죽일 놈이에요? 힘들다 그래갖고 빌려줬더니 항상 막 빌렸을 때는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면서 빌리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없는 사람이 다수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대부업을 하시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살 남자입니다. 경매대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마왕님의 투자의 소신책과 컨설턴트에 취직해보라는 조언 덕분에 경매회사 취직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강의도 들으러 갈 거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네요. 부동산 관련 경매 또는 컨설턴트 뭐 이런 회사들의 취직을 젊었을 때부터 한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영업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실 텐데요. 영업은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한마디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영업이 돈을 쫓는 영업이 되면 이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는 경험이 되면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핸드폰 파는 사람, 중고차 파는 사람, 또 뭐더라 용산 뭐 그런 전자제품 이런 거 파는 사람, 이런 거 파는 분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과하고 좀 안 좋은 영업을 해서 욕먹는 거 아시죠? 내가 오늘 하나 계약권을 따내야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인 영업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돈을 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앞으로의 저와의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이제 돈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기하고 사기 아닌 거에서 걸려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도 일부가 그렇게 해갖고 욕먹죠. 그 20대 초반에는 흡수력이 엄청 빨라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알려주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것도 뭐 투자의 소신이나 원칙처럼 여러분들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은 내가 모르고 해도 나쁜 짓이고요. 알고 해도 나쁜 짓이에요. 저도 20살 초반 때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지 모르는 좋은 건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떴다방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였어요.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 파설 들고 뛰었습니다. 돈을 줬다가 보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쫓지 말고 본인의 성장을 쫓고, 그것도 좀 헷갈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코치받았던,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코치받았던 그거를 계속 상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친구 집을 하나 경매로 받아줬어요. 27살 땐가. 제가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두 번째 결혼한 친구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줬어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 소속이니까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친구한테 수수료 받는 게 좀 이게 맞나? 아니면 그냥 사회로 나왔으니까 이제 사회인이니까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 되게 헷갈리더라고. 저는 항상 헷갈릴 때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태양바람님이라고. 태양바람님한테 가서 저 이번에 친구 누가 했는데 수수료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받아야 됩니까? 그러더니만 우리 태양바람님이 역시 1초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넌 친구한테 돈 받냐? 아, 너무 시원해. 잠깐 헷갈리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려는 조언을 해줄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은 9세대야, 우린 신세대고. 근데 연륜이나 경험에 있어서의 그 헷갈림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 그 경험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한테 돈 받는 친구는 그럼 친구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 다 받습니다. 내 친구가 이제 해달라 해도. 심지어는 내가 공동 투자해도 나도 수수료 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사회에서 얼마 나오지 않은 거였고, 호의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은 누구한테, 친구든 누구한테 뭔가를 하면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습니다. 더 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덜 주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금액만 딱 줍니다. 이제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태양바람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안 받겠다 그래도 줍니다. 더 받겠다 그래도 더 안 줘요.